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을 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그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분쟁 사항 때문에 연락이 좀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질의 부분에 대해 응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서울시에 보면은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이게 강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어떻게, 관리규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전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리비약, 회계, 또 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강사를 좋은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공용 부분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저희는 지금 보니까 15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서 3층에 있는 301호부터 해서 303호까지를 소유해서 복도를 전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7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소유자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른 성에서도 그 비슷하답니다. 구조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일부 공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일부 공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공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층에서 301호, 2호, 3호에서 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소유자 1인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202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해야 될 부분은 그런데 3층에 만약에 301호, 302호, 303호가 마음대로 본인들이 훼손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해결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민사상으로 소송이 들어가도 100% 승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조정위원회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선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구청에 가면 여러분들 구청에 건축가에 요 사실을 알리시면 공용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 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이 무엇이죠? 그 자기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가 이제 청구가 별도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래도 저래도 안 되니 막바지에는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그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돼서 결의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건물의 보존 부분에서도 그 과반 통과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존 및 관리에서 건물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 규약에 지금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
아예 없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통상 결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보존이 아니고 관리 부분입니다. 보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공룡불 무단해수라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거 말고 있죠. 공룡 부분의 보존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있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과정에 주차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 부분이거든요. 보존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을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경우는 과반 이상 통과되면 된댔죠. 그래서 건물 관리 보존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실질적으로는 관리인이 되죠. 관리인. 그래서 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도 우리는 통상결의 과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임차인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을 여러분들이 설정한다든지 변경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있죠. 반드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또 어떤 질문을 또 해오셨냐 하면 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어떤 그 건물 보존 관리와 건물 보존과 관리와 관련돼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우리 그 입점주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점도 많고 그렇다. 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과도하게 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300만 원 매달 받는 걸로 마음대로 결의를 하고 또한 성과금, 보너스를 별도로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저번 주에 몇몇 군데에서 그 한 곳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던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서울 경기도에서 그런 경우에도 있죠.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관리 규약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면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 다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관리인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그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그 관리인 또는 관리업체가 제대로 그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또는 관리업체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같은 있죠. 그 공존하면서 공생관계를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권을 누리면서 소유자 입점주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전국 각지에서는 이게 문제점이다 해서 연락을 오시는데
자, 아까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한 그 금액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그다가 성과금까지 받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형사 사건이 아니고요. 민사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 처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부당 이득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가능합니다. 관리 규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관련된 집회로 해야 될 부분을 집회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제가 전부 다 그렇게 안 좋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을 지금 한 3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는 2년 하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연임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는 제 일이 또 다른 데서도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분들도 수고 많으신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뭐 어느 상가는 보니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안 하고 이러던데 우리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아파트처럼 있죠. 반드시 게시를 다 그 하라고요. 소장한테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게시할 거 딱딱 하고 청소 관리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가 주 단위로 업무 일주도 반드시 소장님이 딱 적고 나면 그걸 가지고 주 단위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인께서 마찬가지로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인하고 회의를 할 때 관리인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업체가 이렇게 세 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소유자분들한테도 안 좋게 보일 거고 여러분들도 있죠. 잘한다고 했는데 뭐가 어떻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곳에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꼭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진행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느 곳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면 또 호텔, 분양형 호텔 이런 데서도 꽤 일어나고요. 명예훼손, 그 모욕 이런 부분입니다. 그 밴드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있죠. 모욕을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들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있는데 그 관리인이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올려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관련 회계 자료를 열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열람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관리인은 저런 걸 열람 등사도 안 해주고 이렇게 막 안 해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안 해주는 목적이 분명히 자기 주머니 속에다가 돈을 뭐
횡령배임, 그러니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도둑놈 같은 사람, 도둑놈 같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또 도둑놈이라고 또 적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같은이라고 적는 것까지는 그럴 수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완전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상대편에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해서 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거꾸로 있죠. 특정한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다든 모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여러분들께 또 이런 질문이 되어 오시더라고요. 질문이 꽤 많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리인 해임과 집행정지, 또 임시관리인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께서는 관리인 해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형사소송을 해서 있죠. 그 관리인이, 지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관리인 해임 청구하면 반드시 승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리인 해임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관리인 해임이라는 부분이 명확한 있죠. 구체적인 관리인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가 판단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인 해임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도의 소명 사유가 있어야지만이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누차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형사사건처럼 그렇게 기소가 되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는 관리인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무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직무집행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 집회를 할 때 절차상 하자들이 있을 겁니다. 선거를 할 때 제대로 투명하게 피선거권 부분에 제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입후보자 등록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든지,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들, 또 집회에 있어서도 절차를 또 지켜야 되거든요. 소집 동의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직무 집행정지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임시관리인 선임이 같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관리인 그 선임 부분인데요. 임시관리인 선임은 여러분들이 그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관리인이 지금까지 집회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인이 없을 때 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한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있죠. 잘 아시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거나 변호사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틀은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자문을 좀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6번째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감사이신데 제대로 회계 감사와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요.
제가 첫째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통상적인 여러분들 감사 역할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회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회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계가 그렇게 차변대변하면서 이렇게 회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분계장을 여러분 위주로 해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분계장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총계정 원장이든 뭐 재무제표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계장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를 하시고 일반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세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많이 관리한 관리업체들을 공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국 각지에 있는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관리업체들이 꽤 있다고 했죠. 그것도 유튜브에 제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고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신 분들하고는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거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유튜브에다가 댓글에다가 넣어놨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집합 건물 있죠. 관련된 강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관리규약부터 여러 가지 공룡과 일부 공룡이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좀 더 그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곳에는 사건이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잡아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합 건물 있죠. 원칙대로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원칙은 뭐죠? 여러분들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의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로 관리위원들이 한번 되고 나면 다음에는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법률에 위반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 되신 분들은 한번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봉사도 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것만 딱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대한민국 집합 건물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조정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줌에도 안 되면 바로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주분, 입점주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명의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80명이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것 또한 형사, 민사상으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면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반 동의를 받았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과반 동의 받으면 여러분들 그건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전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점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진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며 권력은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데 전제는 헌법과 법률이 가장 기반이 돼서 그 다음으로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